건강에 플러스 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전현아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여자분들은 가끔 배가 아프신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럼 네. 대부분은 뭐 생리통인가 배라통인가 아니면은 뭐 장의 변비인가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시거나 뭐 아니면 간단한 진통제 드시면서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끔은 골반염의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골반염은 대부분은 워낙 뭐 지렴이나 자궁 경부염보다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대부분 병원에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지만 가끔은 아주 경미하거나 그냥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셔서 가끔은 골반염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는데 네. 골반염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에 큰 병이 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골반염의 증상이랑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 골반염입니다. 이건 여성분들에게 생기는 질환인 거죠? 그렇죠. 사실 질염이라든지 뭐 자궁경부 뭐 이런 암 같은 그런 질병은 되게 익숙한데 골반염은 생소하네요. 요거는 어떤 질환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렴이나 자궁경부염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뭐 증상이 있어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네. 지렴이나 자궁경부염은 보통 이제 하부 생식기라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의 아래쪽 부분에 감염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네. 골반염은 골반 안에 있는 장기, 자궁이나 또 난소, 난관, 뭐 자궁 주위 부분, 뭐 복막 같은 그런 부분 상부 생식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부분에 감염이 되는 것을 골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반 안쪽에 있는 장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그렇죠. 골반염이라고 네.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골반 안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소도 있고 뭐 자궁도 있고 그리고 난관이라고 하죠. 네, 그런 장기들이 있는데 세균이 그런 곳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골반염은 바로 골반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부 생식기 네네. 지렴이나 이제 자궁 경부염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자궁 내막을 통해서 이제 난소나 나팔관으로 전이가 돼서 그쪽으로 염증을 생기게 하는데 그 주위에 자궁 주위에도 생기실 수도 있고 복막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자궁염, 보통 자궁 내막염이라고 하는데 자궁 내막염이나 뭐 난소, 난관염, 뭐 복막염 그런 모든 그러니까 일부분에 생기거나 아니면 골반 전체에 생기거나 대부분을 다 골반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질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골반염을 성병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요거는 맞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성병이 맞습니까? 성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질이나 아니면 자궁경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 특히 이제 질염을 일으키는 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드넬라 바지날리스라고 해서 이름이 뭐라고요? 가드넬라 바지날리스. 그래서 이제 세균성 질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인데 네. 그 균은 사실은 질 쪽에는 또 정상적으로 균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네. 정상 상주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균이 그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구성 변화가 생겨서 네. 그러니까 혐기성균이 더 많아지고 이제 보통 유익균이라고 얘기하는 게 락토바실러스 균인데 그 균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세균성 질증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균성 질증에 의해서도 골반염이 생길 수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골반염을 일으키는 것들이 클라미디아나 아니면은 클라미디아 인균이 아니면 임균. 네. 들이 보통은 골반염을 일으키니까 자궁경부염이나 골반염을 일으키는 균들 중에서는 성관계랑 관련되어서 성매개성, 성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균들이 있죠. 골반염은 성병의 일종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도 네. 맞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그러면 성 경험이 없어도 골반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이제 성관계를 해야 네. 성관계에 의해서 감염된 균이 그렇죠. 자궁 경부를 통해서 골반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성관계가 없다고 하면 골반염이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죠. 그래도 가능성이 있긴 있다. 염증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한 게 뭐 질염도 있고 자궁 내막염도 있는데 그런 빈도, 발생 빈도와 비교를 하면 골반염은 얼마나 자주
발병을 하는지도 좀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은데. 대부분은 이제 보통은 일단 지렴이나 자궁경부염이 흔한 병이고 네. 그 중에서 치료가 안 되면 뭐 한 10%에서 15% 정도 네. 이제 골반염으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골반염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대로 모르고 치료를 안 한 상태로 이제 오랫동안 있는 상태로 되면 그런 거와 관련된 합병증이 더 생길 수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반염이 지금 세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인데 출산과도 연관이 있습니까? 출산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게 임신을 하시게 되면 네. 일단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제 분만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 수술이든 자연 분만이든 뭐 외음부나 아니면 이제 복부에 상처가 생기는 상태고 네. 이제 아기를 낳고 나면 태반이 떨어지면서 자궁이 수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오로라 그래서 네. 이제 계속 혈성 분비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이 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균들이 이제 가장 아기 낳고 나서 산후염 중에서 자궁 내막염, 골반염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네네. 자궁 내막염이 생기는 빈도가 이제 있고 만약 자궁 내막염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계속 이제 출혈도 많이 하고 계속 냄새도 날 수 있고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그러시게 되니까 뭐 입원해 있는 상태면 입원 기간도 길어질 수 네. 있고 만약에 뭐 퇴원을 했다고 하면 퇴원했다가 또 재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아, 출산하고 나서도 그럼 관리가 만만치가 그렇죠.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골반염이 출산과도 관련이 있고 다른 질병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게 내가 위험한 건 아닌지 내가 고위험군에 속한 건 아닌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골반염의 고위험군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에 골반염 앓으셨던 분, 네. 그 경우에 또 다시 재발할 확률이 되게 많고 이제 골반염인지 모르고 그냥 지렴이나 자궁경부염 치료를 하는데 제대로 치료가 된다 보다 그러고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골반염인 경우에 성병이니까 파트너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만 치료를 받고 파트너는 치료를 안 받으면 파트너에서 계속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고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증상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의사들은 뭐 3대 트라이어드 그래서 뭐 3대 질 증상, 뭐 네. 5대 증상, 징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네. 골반염에 있어서의 상대 증상은 일단 배가 아프죠. 하복부 골반통들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난소 난관은 자궁 옆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궁 부속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누르면 아픈 통증이 있으시고 네. 또 내진을 해서 자궁 경부를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골반염은 배 안에 이제 염증 소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자궁 경부를 자극하면 골반이 자극을 해서 아래쪽에 자궁 경부의 운동성 아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통증이 있으실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열이 많이 나시게 되죠. 열이 발생하는군요. 그렇죠. 고열이 거기다가 발생을 통증까지. 하고, 네. 생리통하고는 그러면 좀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생리통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 증상들이 뭐 배 아픈 증상은 비슷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대부분 생리통은 이렇게 눌러서 아프신 네네. 증상은 없으시고, 당연히 맞아요. 열도 맞아요. 없으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내진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궁 경부를 건드렸을 때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문 편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생리통이신 경우에는 이게 생리통이구나. 늘 이제 한 달마다 한 번씩 네. 아프시니까 그 생리통인가 보다 그러는데 네. 이번 생리통은 훨씬 더 많이 아프고 좀 이상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생리통인데 갑자기 너무 아파요 그러면 좀 더 의심해 봐야 될 수 있으시죠. 늘 보이던 양상대로 나타나지 않고 좀 달라졌다 싶으면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게 그 감염되는 균에 따라서 약간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임균인 경우에는 훨씬 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심하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막염 증상도 나타나고 열도 더 많이 나고 배도 많이 더 아프시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클라미디아균인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서 증상들이 조금 경미할 수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심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데 클라미디아균에 있어서 문제는 자궁 안쪽에 있는 난관의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난관 손상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임신하는데 난관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궁 쪽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증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히 더 심해지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골반염이 갑자기 급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생리할 때, 또 생리 직후에
좀 더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죠. 또 피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제 상해 감염을 일으킬 여지도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생리통으로 많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평상시 생리통인데 더 아프고 냄새도 더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 보이던 생리통의 증상과 다르다면 생리통이 아님을 의심을 해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아까 열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단 오해할 만한 병이라고 해도 되나요, 생리통을? 네, 생리통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과도 또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병으로 좀 많이들 오해를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요새는 사실은 코비드-19 때문에 열나면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네, 열나면 맞아요. 안 되는 시절이 네. 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골반통이 그냥 배 아프네 그런 것보다 막 열이 나니까 춥고 떨리고 오한이 들고 그러면 꼭 감기 몸살인가? 이번에 생리통을 하면서 감기 몸살이 심해지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궁 양옆으로 난소랑 나팔관이 있는데 오른쪽에 만약에 염증이 더 심하다. 네. 그러면 급성 충수염이랑 오른쪽이 아프시니까 구분하기 좀 힘든 경우도 있고 뭐 대장 개실 같은 게 있는 경우에도 감별 진단을 해야 될 수 있고 가끔 여자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지만 네. 생리 전에 배란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배란을 할 때 배란통이라 그래서 이제 난관이 파열될 때 배란 통증을 느끼시기도 하고 그때 혈관을 건드리면서 터지면 배 안에 혈송복중이라서 피가 좀 고이거든요. 그러면 배 아픈 양상이 거의 골반염이랑 비슷하게 배 아프고 자궁 경부를 건드렸을 때 운동성 압통도 있고 아래로 빠질 것 같은 느낌들 들고 이제 그러시니까 구분하기 좀 어려워서 그런 것도 구분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하다고 봐야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증상이 없으시다가 이제 나중에 뭐 열이 조금 나면 또 타이레놀 드시면 열 떨어졌다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병을 키웠다가 오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요거는 좀 경계해야 하는 증상인데 싶은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까? 어떨 때 이제 병원을 가야 될까요? 일단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배가 자꾸 반복적으로 아프다. 네네. 거나 아니면은 분비물이 예전이랑 틀리게 뭐 더 노랗게 나오거나 뭐 녹색으로 나오거나 뭐 냄새가 좀 더 심하게 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죠. 만약에 이 골반염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합병증도 생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주 심한 골반염이 치료를 안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골반 내 유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염증이 심해지면 곪게 되거든요. 네. 그건 골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난소나 나팔관에 이제 고름 주머니를 만드는 거를 난소 난종 농양이라고 난관 농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고름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데 상처에도 고름이 생기면 그냥 피부가 깨끗한데 고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주위 조직들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난소 난관이면 그는 여성 생식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기들인데 네. 그쪽의 조직들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고 거기가 막 곪게 되는 거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유착이라 해서 그 부분 조직들이 다 구분이 안 되게 장들이랑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유착들을 일으키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혹시 불임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불임과 연관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임신을 하려고 하면 네. 나팔관에서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고 그렇죠. 정자가 이제 아래쪽에서 들어가서 난관에서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그렇죠. 수정란을 만든 다음에 네. 이동을 해서 자궁 내막에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착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소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팔관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유착이 심해지게 되면 그 안쪽에 유착이 심해진다는 얘기는 이런 조직들이 제 모양을 다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나팔관이 모양을 갖추지 못하면 수정란이 이동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정자는 굉장히 작지만 수정란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어서 네네. 그게 이동을 하는데 난관 어디에 걸려버리면 자궁까지 도달을 못하고 난관에 그냥 자리를 잡아버리죠. 그럼 그게 자궁박 임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자궁박 임신이 될 정도도 아니게 아예 네. 수정란이 생길 수도 없게 네. 나팔관이 다 망가지게 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든 몸이 염증이 생기면 붓거든요. 뻘개지고. 네. 그런 건 난소랑 나팔관이랑 자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난관이 부어서 팅팅 붓고 그 주위에 유착이 있으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모양이 헝클어지는 데다가 이제 보통 난관을 나팔관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이렇게 난관의 끝쪽이 손을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것처럼 네. 나팔꽃처럼 모양처럼 되어 있다가 네. 난자가 배란이 되면 그걸 이렇게 잡아서 이제 난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팔관 끝쪽이 다 유착이 되면 이렇게 조막선처럼 붙어버려요. 그러면 난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난관이 그대로 조막선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팅팅 붙여. 그래서 워낙 초음파에서는 난관은 안 보이는데 네. 거기가 팅팅 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거의 소세지 모양처럼 자궁 양쪽으로 이제 늘어져 있는 난관이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난관 수종이라고 하고 양쪽 난관이 다 막혀 있다고 하면 네. 정상 임신은 안 되겠죠.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궁 외 임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임신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네.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난관이 완전히 막혔다. 그럼 당연히 정상 임신은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 시험관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나팔관이 뭐 부분적으로 막혔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임신이 될 수 있긴 하는데 제대로 난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난관에 자리를 잡아서 자궁박 임신이 되는 거죠. 자궁 임신이.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그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임신 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임신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임신이 아예 불가한 상황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골반염 자체를 제때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 정확한 검진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병원에 내원하시면 네. 증상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분비물 확인을 해서 뭐 어떤 균이 있는지 냉 검사를 해야 될 거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뭐 자궁 경부에 뭐 운동성 아통 같은 게 있는지 내지를 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초음파로 자궁 부속기에 뭐 농양자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부분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고열이 있으면 염증 수치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혈액 검사를 하면 이제 염증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소견들이 보이고 가끔은 굉장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복부 CT를 찍거나 복부 MRI를 찍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료는 이제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이제 통원 치료를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이제 기본은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증상에 따라서 통원 치료를 할지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항생제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꺼려 하시기도 하는 게 내성균 생기면 치료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골반염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신 상태가 되면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균들을 검사를 할 때 이 균에 어떤 항생제가 잘 듣는지 검사를 해서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그러니까 이게 뭐 질염이거나 아니 그냥 염증인 것 같은데 그러고 그냥 일반적인 약을 쓰게 되면 잘 치료도 안 되고 그 치료에 계속 이제 반응을 잘 안 하는 내성이 생기고 그래서 골반염을 계속 재발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일반적인 약물로는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끝까지 치료를 잘 하고 균에 맞게 알맞게 쓰면 뭐 내성균 자체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혹시 치료 후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나요? 치료 후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유착이 너무 심한 상태다. 그러면 계속 간헐적으로 하복부 통증 같은 게 있으실 수 있으시고 또 워낙 재발을 치료가 앓으신 상태에서 다시 그런 재감염의 상황이랑 똑같은 상태에 놓인다 그러면 자꾸 재발을 할 수 있으시고 그래서 유착이 심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뭐 아래쪽에 자궁이나 난소 난간에 유착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말 골반염이 심하신 분들은 위에까지 복막까지도 유착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럼 간 같은 데도 유착이 생기셔서 골반염인데 여기까지 아프신 분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너무 증상이 심하면 자궁 적출까지도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유착이 심하다고 해서 자궁 적출을 하지는 않는데 뭐 이제 아래쪽에 농양이랑 너무 상태가 심하면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골반염으로 자궁 적출술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항생제 치료로 많이 치료가 되는 상태인데다가 골반염을 수술을 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들이 다 정상 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 망가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수술도 힘들고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도 장마비 같은 거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술 자체가 쉽지는 않고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 앞서서 재발 얘기가 좀 자주 나와서 궁금한데 골반염은 재발이 자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염도 재발을 잘하고 네. 자궁경부도 재발을 잘하는데 그 균이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골반염이 생기니까 골반염도 재발을 잘 하게 되는 죠. 그런 분들은. 그렇군요. 그리고 치료받을 때는 당연히 파트너, 배우자까지도 완벽하게 치료를 그러니까 해야 균에 하고요.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하는데 네.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그런 대표적인 성병에 포함되는 균들은 당연히 파트너까지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균 소실이 제대로 됐는지 추적 관찰을 또 하고 또 그런 분들은 얘기 드린 것처럼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괜찮으신지 중간중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골반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시청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복통과 요통이 생리가 아닐 때도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골반염이라고 합니다. 골반염 치료를 위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골반염에 유산균이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도움이 된다면 항생제와 함께 병행해서 복용할까 합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골반염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유산균을 함께 복용을 해도 되는지 그래도 좋은지를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실유산균을 함께 복용하셔도 되긴 하죠. 네. 근데 이미 골반염이 생기셨다고 하면 네. 이제 골반염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으셔야 되고 유산균을 드신다고 해서 골반염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질유산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 안쪽에 정상적으로 상주하는 균들이 있는데 그 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해균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덜해지니까 네. 만약에 이제 골반염이 다 치료가 된 다음에 뭐 관리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중에 하나에서 질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그런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드시는 거는 뭐 치료에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이 이후에 계속 드시는 게 재발을 하시거나 그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먹는 건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만성 골반염으로 통증이 재발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싶습니다. 보통 질염에는 여성 청결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골반염의 경우에도 예방을 위해 여성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골반염을 예방하는데 여성 청결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랑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질유산균도 그렇고 여성 청결제도 그렇고 이제 질에는 정상 상주균이 살아야 되고 이런 피부랑 좀 틀리게 질의 산성도는 훨씬 더 산성도가 높게 pH 4.5 이하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질유산균이나 아니면 이제 질청결제를 사용하면 그런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는 질에 있는 균들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다른 유해균들이 들어오는 걸 막고 유해균이 생기면 그런 것들이 좀 더 자라는 것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골반염이 재발하거나 뭐 자궁경부염이 재발하거나 뭐 질염이 재발하거나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주셨던 질문에 골반염 예방에 여성 청결제가 도움이 될까요?에는 맞다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여기까지 시청자 질문이었습니다. 끝으로 골반염 예방하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골반염 예방하려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질유산균이나 질청결제 같은 걸 쓰는 방법도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랑 관련되어 있는 성병 중에 하나니까 건전한 성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는 콘돔을 사용하는 거. 콘돔을 사용하면 이제 차단이 되니까 균들이 올라가는 걸 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콘돔의 사용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도 대부분 한쪽만 치료가 되면 계속 서로에게 감염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돔을 사용해서 부관계하거나 그러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대부분의 병들은 다 면역이랑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잘 생기고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으시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평소와 앓던 생리통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면 혹은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 가시고요. 그리고 꼭 배우자와 함께 치료를 웬만하면 받으시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전효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